내가 뽑은 조직인데 왜 본사가 다 알아서 소유권을 가져가냐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분쟁이 생기기를 시작하는데, 결국 이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설계사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자격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유자격자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설계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생명보험 시험, 손해보험 시험을 합격하시고 영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업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디 지점이든 어디 사무실이든 유자격자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무실을 낸다. 내가 상시 보험 영업하는 이상이 몇 명 이상 있을 때는 거기 금감원에 등록을 해라 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을 낼 때 사무실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리자를 보통 유자격자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관리자, 뭐 팀장, 뭐 지점장 이게 아니고 협회 정식이 등록되는 지점에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4년 이내 경력 2년 이상이 기본 조건이고요. 사무실 임차, 그 다음에 협회 지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유자격자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내가 유자격자 설치를 하고 사무실을 내면 내 관리자도 필요 없고 내 관리자의 영향 없이 나는 무조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상의 이제 별개의 사무실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 본사와 그 상위 관리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게 사실 맞고요. 왜냐하면 통제라는 것은 결국 권한과 돈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국은 분쟁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내가 뽑은 조직인데 왜 내가 알아서 못하냐, 왜 본사가 다 알아서 소유권을 가져가냐,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분쟁이 생기기를 시작하는데, 결국 이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메리츠 화재 상품 하나를 판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돈을 메리츠 화재가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메리츠 화재가 여러분들이 속한 지위 법인에다가 입금을 해주고 그 입금된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이 본사라는 개념이 있고, 그 본사의 돈을 만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돈을 만지시는 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한을 누구한테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자격자를 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 생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난 유자격자 설치를 했고 난 지점 설치가 협회 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돈 알아서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더 이해를 좀 더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여러분들이 유자격자를 설치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았을 때는 그 뭐 단장 임원급들이 여러분이 속한 그 지점, 그러니까 유자격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점으로 냈습니다. 뭐 홍길동 지점으로 냈으면 그 홍길동 지점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전산이 아니고 보험사의 지점에 등록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수사 지점장님과 따로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데 비용을 지원받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고요. 물론 돈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식당에서 좀 회식 좀 지원해 주세요, 혹은 뭐 우리 이렇게 할 건데 여기 행사비 좀 지원을 여기 가서 뭐 좀 해주세요, 결제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통상적인 원수사라면 웬만해서는 다 해주고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법인 보험 대리점 공시실 가시면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00인 이상 대형지인은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공시실에서 본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임원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지점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 지점의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대리점 공시실에 가셔서 내가 협회 지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협회 지점 설치를 하는 게 좋냐 나쁘냐는 저는 크게 이렇게 장단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영업하시는 설계사라면 협회 지점 하면 더 번거로워요. 그리고 총무가 없는데 내가 유자격자를 내서 협회 지점을 한다?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 총무님들이 실무적으로
수납을 잡고 전산에서 뭔가를 해주려면 그 지점마다 코드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지점 코드를 여러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업무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지점을 설치하실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유자격자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총무를 채용을 직접 내가 다 하고 있어서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이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유자격자 설치를 하셔도 무방하다. 근데 그만큼 책임과 리스크도 같이 따른다. 유자격자 등록을 하는 건 선택사항이다.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몇 인 이상의 사무실은 협회 지점 설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가르쳐주는 관리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한테도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그냥 단순히 매번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찍어서 남기면 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회 유자격자, 그 다음에 설계사,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더 자세한 거는 본인이 속한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